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1911년 중국의 신해혁명 때에 혁명군의 연대장을 했던 천치메이라는 장군과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군벌 중에 하나인 봉천군벌 중에 하나인 장종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치메이는 1878년부터 1916년까지 38살, 일찍 죽었네요. 중화민국의 정치인입니다. 1911년에 순원의 신해혁명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공으로 인해서 상하이 도도까지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1906년에 28살 때 도쿄에 있는 경감학교를 졸업을 하고서 경찰이 되었습니다. 젊은 경찰이 된 거죠. 1908년에 2년 후에 30살 때 귀국을 해서 상하이로 돌아와서 장수성하고 저장성에서 혁명활동을 하면서 청나라의 말단 경찰이 되었습니다. 1911년에 신해혁명이 일어난 해에는 33살이었는데 이때 이제 경찰을 사퇴를 하고 10월 달에 있던 그 우창봉기, 신해혁명의 시작인 우창봉기에 가담을 하고 상하이를 공격을 하고 상하이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33살에 상하이 도독이 되었습니다. 위안스카이가 이제 그 순원으로부터 임시 대총통 자리를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위안스카이가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서는 위안스카이 내각의 공상총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산업부 뭐 장관 뭐 이런 비슷한 거죠. 33살 이런 나이에 그렇게 됐죠. 1913년에 35살 때 2년이 지나서 위안스카이가 천치메이를 축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일본으로 순원도 이때 밀려나죠. 위안스카이한테 1913년에. 그래서 이때 이제 순원하고 같이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1915년에 37살 때 위안스카이가 황제로 즉위를 하자 위안스카이에게 반대하는 군사활동을 하고 귀국을 해서 비밀 혁명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1916년 38살 때 이때 이제 죽었는데 38살 때 위안스카이가 보낸 자객에게 총을 맞아서 암살이 되겠습니다. 이 그 천치메이는 그 당시에 한국의 독립운동가인 신규식 선생님과도 긴밀한 협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좋은 사람이 있네요, 대충. 그 다음에 이제 군벌인 봉천 군벌인 장종창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1881년부터 1932년까지 51살에 죽었습니다. 2차 직봉전쟁이 있었죠. 직봉전쟁은 이제 그러니까 중국 내에 이제 그 내란 있었죠. 그러니까 1911년에 순원이 혁명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제 위안스카이한테 이제 그 임시 대통령을 물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위안스카이가 이제 그 대세를 잡고 있다가 위안스카이가 욕심을 내서 1915년에 황제로 즉위를 하자 전부 다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위안스카이가 1916년에 결국 황제에서 내려와서 다시 이제 대통령을 하다가 뭐 한 1, 2년 만에 이제 죽었죠. 1916년에 죽으면서 다시 그 국민당 정부가 이제 그 세력을 잡고 있었는데 이때 아무튼 그 중국이 전국적으로 이제 그 군벌들이 난립을 하던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군벌들끼리 이제 서로 싸우고 하는 거를 이제 1920년대 계속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장제스의 국민당이 이제 광동에서 이제 그 세력을 뻗치면서 1920 24년, 26년 뭐 해서 이때 1926년에 이제 그 북벌을 이제 장제스가 하죠. 이제 그 전에 이제 중국의 정부에 있던 그 군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1차로 이제 그 세력을 이제 북경 쪽의 세력을 잡고 있던 지게군벌에 이제 뭐 우페이포라든가 뭐 이런 이제 지게군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봉천군벌 만주 쪽의 세력을 잡고 있던 이제 봉천군벌은 정조린이라든가 뭐 정신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요 이제 그 제일 세력이 강했던 게 이제 지게군벌, 북경의 지게군벌하고 그다음에 만주의 이제 봉천군벌하고 자주 부딪혔죠. 자주 싸웠죠. 세력을 잡으려고. 이제 각지 이제 군벌들을 이제 규합을 해서 싸웠는데 그때 이제 1차의 직봉 전쟁이 이제 1922년, 그다음에 이제 2차 직봉 전쟁이 이제 1924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지게군벌이 승리를 했고
그다음에 1924년에 있던 그 2차 직봉전쟁, 지게군벌하고 봉천군벌하고 이제 싸운 때는 이제 봉천군벌이 이겨서 장조림 세력을 잡은 거죠. 그때 이제 이때 2차에 1924년에 2차 직봉전쟁 때도 이제 이 장충창이는 이제 봉천군벌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승리를 해서 이때 산동 독판을 맡게 됩니다. 이제 산동 지역의 이제 최고 수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동을 지배를 하게 되는 장충창이. 그래서 이제 2차 직봉전쟁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지게군벌, 그러니까 베이징 쪽의 지게군벌 쪽에서의 그 수장 누구냐면은 이제 차오쿤, 그다음에 우베이프, 그다음에 차쉐이완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게군벌이었고, 그다음에 봉천군벌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안위군벌하고 손을 잡았죠. 안위군벌하고 손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혁명군하고도 손을 잡았죠. 국민혁명군이 장제스죠. 그래서 이쪽 편에 섰던 봉천군벌 편에 섰던 사람이 이제 장조린, 그다음에 장조린의 이제 측근인 양위팅, 그다음에 이제 장조린 아들 장쉐량,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안위군벌에 있던 그 순창팡, 그다음에 이제 국민국방군이 이제 그 순원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그 봉천군벌 쪽에는 이 사람들 뭐 외에도 이제 단추루이, 그다음에 이제 서북군벌이 내가 퐁이샹, 그다음에 이제 옌시산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봉천군벌에서 그때 있습니다. 근데 이 봉천군벌의 한 명인 이 그 군벌인 장종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격이 폭력적이고 방탕하고 해서 별명이 개고기 장군이라고 불렸답니다. 그래서 혼세 마왕 해서 뭐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하도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부하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부인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 부인이 뭐 하도 뭐 여러 명을 둬서 누가 누군지 모르는. 그래서 이 장충창을 산불장군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1932년에 이제 그 죽은 해인데 이때가 이제 51살이었어요. 51살인데 만주사변이 일어난 게 1931년이고 그 다음 해에 1932년에 이 사람은 이제 산동성을 자기가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하려고 산동성인 수장, 산동성의 그 당시에 수장이었던 한푸지를 만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제남역으로 이제 갔답니다. 그러니까 산동성의 그 수도가 이제 제남역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장충창을 싫어했던 그 봉천군벌의 수장인 장쉐량이가 가짜 편지를 보내가지고 올라와라, 이쪽으로 와라 했더니 이제 이제 장충창이 이제 그거에 속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장쉐량을 만나려고 산동성의 제남역에 가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려고 하기 전에 이제 한푸지를 이제 산동성의 이제 수장인 한푸지를 만났는데 이때 이제 이 산동 정부, 한푸지의 산동 정부의 부총참인 정계성이라는 사람이 총으로 이 장충창을 살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살당해서 죽은 걸로 되어 있는 것이 장충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